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농지 강의하다가, 야, 이거 공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모임에서 농지 강의를, 지금 SNS에 인터넷 강의뿐만 아니고, 조그만 모임들, 제자들을 위주로 해서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해봤더니 문제가 있어서, 야, 이 공법 체계를 다시 한번 세워보자 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간에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번에 첫 강을 나갔습니다. 이제 강의를 녹화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 기계 자체의 결함 때문에, 문제 때문에 세 번이나 이제 녹화가 중단돼서 다시 이어놓고 그래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 외로 많은 분들한테 좋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제 지금 뭐냐면은 남들도 좀 많이 보고 아주 뭐 이상한 제목을 붙이면은 시청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역사상 가장 쉽게 설명하는 토지공법 2, 그래가지고 두 번째 시간인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1985년도에 제1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약 33년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는 동안에 수천 명, 얼마가 되는지 모르죠. 이 공법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내가 제일 쉽게 잘 강의합니다 라고 그랬는데 자그마치 3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깜깜합니다. 깜깜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설명상에서 조금 더 쉽게 좀 풀어놓지를 못한 게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농지 강의하다가 공법으로 이제 돌아가서 지난 1강을 했는데, 이 시간에는 제가 오늘 요걸 새벽에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있고 이 PPT를 만드는 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제가 좀 만들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보편적으로 저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토지 투자에 관해서, 특별히 법률에 관해서 제1조 도시와 농촌으로 구분하라고 그랬는데, 투자 게임에서 봐보면은 도시 지역은 개발 위주예요. 비도시라고 우리는 농촌 지역은 보유라고 우리는 개념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보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도시 토지와 농촌 토지에서 어디가 좋아요? 당연히 도시 토지가 좋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 수요와 공급에서 살 사람은 많다. 그런데 팔 사람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 그러니 당연히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죠. 비도시 농촌 지역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곡선에서 봐보면은 공급, 소위 말해서 매물은 많은데 살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럼 당연히 토지라고 그러는 거는 어느 쪽에? 도시 쪽에 있는 토지를 많은 분들이 선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연 땅을 어디서 살까? 그래서 바로 토지에 관련된 투자 법률이 있다라고 그러면 제1조는 뭐냐? 도시하고 농촌하고 구분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임야가 어쩌고 저쩌고, 농지가 어쩌고 저쩌고, 도로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와야 되지, 무조건 임야가 어쩌고 저쩌고, 농지가 어쩌고 저쩌고 이것서부터 가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1조는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라. 제가 이 강의를 현재 한 4,100명 정도가 즐겨찾기로 돼 계시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보니까 몇십만 명이더라고요. 아우, 창피해 죽겠습니다. 주변에다 좀 많이 좀 권유 좀 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역사상으로 아주 쉽게, 제가 이게 10편이 될지 20편이 될지 모르지만 약 20여 분 단위로 해야죠. 짧은 시간에 쉽게 여러 번 들으시면 빨리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킹카가 되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그런데 바로 도시 지역은 제일 먼저 그래서 위치와 용도와
이용의 편리. 왜냐? 개발 위주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야? 그 개발할 지역이 아니야. 이러한 내용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는 뭐야? 상업용이야, 주거용이야, 공업용이야 라고 그러는 거. 그 다음에 이용의 편리성은 어떻게 해? 지하철하고는 어떻게 돼? 공공시설하고 소위에서 도시기반 시설하고는 어떻게 접근 정도가 돼 있느냐, 이러한 내용 가지고 따지는 게 바로 도시부동산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목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유라고 우리는 농촌 부동산은 결국은 지금 얘기한 수요와 공급이라고 우리는 거에 의해서 수요는 적고 공급은 많기 때문에 결국은 보유라고 우리는 개념으로 가야 돼요. 여기서 개발 잘못했다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기한 엄청난 낭패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도시 지역의 농촌 지역의 첫 번째 개념은 보유라고 우리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땅만 만나면은 무슨 철천지 왼수가 지셨는지, 임야만 보면 까문길 나오고 농지만 보면 메꿀 나오고, 그렇게 보시니까는 토지를 잘 못 보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지역은 개발 위주다, 이 지역은 보유 위주다, 그런 개념을, 그 보유 위주일 때는 결국은 뭐냐? 가격이 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아마 민통선에 DMZ에 관련되어 있는 건 우리 제자분들이 가장 많이 아마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장기간에 보면 한 2개월 만에 3배에서 많은 분 5배까지는 지금 올렸었다. 이게 역사상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한두 달 만에 땅값이 지금 얘기한 대로 3배에서 5배까지 올라가냐. 올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거기에 개념은, 그럼 봐보세요. 민통선이라는 개념을 개발 개념으로 본다? 안 된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물어봅니다. 교수님, 그 민통선 안에 있는 땅 산 사람들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미치긴 뭐가 미칩니까? 여러분보다도 다 머리가, 투자에 대한 머리가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여러분을 뭘로 봤냐? 개발이라는 개념으로 본 거야. 아니 민통선의 DMZ에 지뢰밭에 어떻게 개발합니까?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거는, 그쪽은 개발이 아니다, 보유다 이거예요. 보유에서는 최고 뭐냐? 가격이에요. 가격이 18,000원까지 있었어요. 언제까지? 금년 4월까지. 언론에 난 거는 틀렸어요. 무슨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 우리 제자들이 4월 달까지 들어갔는데 18,000원 땅이에요. 국방부 땅이에요. 파는데 지금은 국유지 매각 안 옵니다. 18,000원인데 살 사람이 없어요. 가면 팻말이 걸려 있어요. 본 토지는 수의 계약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땅이 있는데 4월달 5월달까지 안 팔렸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서 그 얘기합니다. 가치라 우리는 개념으로 팔아. 그래가지고 하니까, 이 땅은 최근에 동장리라 우리는 DMZ 있죠. 휴전선으로부터 남방 2km 이내에 있는, 그야말로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북쪽으로도 2km 아무도 못 들어가요. 최근에 92,000원에 낙찰됩니다. 92,000원. 여기 땅 사자라 그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념이 틀렸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가서 농지를 살 거냐 뭘 살 거냐 그래 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접근성이나 용도 지역이나 이런 거는 어디?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이러한 내용을 갖다 처음에 나오면서 접근을 들어가자 이거예요. 그래 놓고 어떻게 됩니까? 자, 한번 여기서 보셔야 돼요. 사람 밑에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 위에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 옆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법을 봐보세요. 법에는 법 옆에 법이 있으면은 큰일 납니다, 세상. 때린 놈하고 맞은 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는 어떻게 돼요? 때린 놈은 밑으로 들어가는 거고 맞은 놈이 우위가 되는 거예요.
물건을 잊어버린 놈이 우위가 되는 거야. 물건을 훔친 놈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법과 법이 만나면 반드시 싸움을 해봐야 됩니다. 이 싸움을 해서 얘가 이기고 얘가 집니다 라고 판결을 하는 게 누구야? 판사 아니에요.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게 얘가 이기고 얘가 지는 겁니다. 그게 변호사 아니에요. 법은 똑같은 게 없습니다. 반드시 얘가 이기고 얘가 집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법이 있고 법 밑에 법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계획이라는 걸 보자 이거. 계획이라는 건 개인 계획도 마찬가지지만 국가 계획도 이 계획은 이 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입니다. 이게 상위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위 계획. 이 계획은 이 계획보다도 밑에 있습니다. 그걸 하위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봐보자요. 그동안에 강의했었던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이라고 하는 농촌 지역에서 보면 국가에서 우선순위는 도시는 어떻게 되냐? 사람 사는 위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비도시 지역에다가는 어떻게 되냐? 후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위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에 있는 계획이 상위 계획입니다. 비도시 지역 농촌에 있는 계획은 하위 계획인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농지가 도시에 있는 농지나 비도시 지역인 농촌에 있는 농지나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의 계획이 상위 계획인 거예요. 비도시 지역 농촌에 있는 계획이 하위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법령도 바로 상위에 있는 법령이나 하위에 있는 법령이나 계획도 상위에 있는 계획이나 하위에 있는 계획이나. 자,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법은 1118조입니다. 1118조요. 그런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31조로 변했지만은 자, 법령이 옛날에 12조의 법령이 있어요. 1182개 법령하고 12개 법령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조문이 12개 조문이고 1180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지금 얘기한 1118조가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민법이에요. 그런데 12조, 지금은 31조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이게 뭐냐면 그 유명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민법을 이겨라 특별법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이게 민법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민법 보고 보면 자식아 내가 막 우위야 그래 놓고 이기잖아요. 법령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시지역에서 무슨 법령이 적용되나, 농촌지역에서 무슨 법령이 적용되냐, 그 법령 밑에 지목이 농지냐 임야냐 이걸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뭐만 농지는 농지로만 보고 임야는 임야로만 보고, 아니 밑에 있는 법을 보고 그 위에 있는 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위에 있는 상위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상위 계획. 이걸 하위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상위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하는 거고 하위 계획은 지방정부에서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시대가 발전하면서 자꾸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더 복잡해져요. 뭘 복잡하게 그렇게 만들었냐 그러지 마셔라 이거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법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거 소면서 법이다라고 그러는 거가 이 법이 우위냐 이 법이 우위냐, 계획은 이 계획이 위의 계획이냐 이 계획이 밑에 있는 계획이냐. 우선 결론서부터 얘기하면은,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목에 관련된 계획, 소위 말해서 농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임야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도로에 대한 계획은 무조건 하위 계획입니다. 상위 계획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뭘 봤어요?
그냥 나와서 강의하는 교강사분들이 농지가 어쩌고 저쩌고 임야가 어쩌고 저쩌고 도로가 어쩌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 배우고 났더니 그 위에 뭔가 이상한 게 또 자꾸 나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체계가 흐트러진 거예요. 이렇게 강의해 오길 30년이에요. 33년이에요. 지금서부터 체계 잘 잡으셔라 이거요. 그러면은 공법 이제 법령 나오죠. 제도 나오죠. 갖다 끼기만 하면 돼. 그건 여기다 끼면 돼. 그때서부터는 헌해지는 거예요. 외지 않으셔도 돼요. 외우시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농지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다라고 그랬죠. 나는 이거 정도는 알고 계신 줄 알고 지난번에 농지 강의했다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저희 모임이나 제자들에게 내용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였더니 이게 아니야. 그래서 야 이거 공법을 다시 좀 강의해 줘야 되겠다. 그래 놨더니 그때 조금 이해하면서 제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거 강의할 때 이 농지 강의할 때 이거 이해 못하면 다음부터 내 앞에 오지 말라고 했어. 머리가 뻥 뚫어버리니까. 그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제자님들 머리가 뻥 뚫어버리가 아니고 내가 여기에서 나와서 내 머리에서 나와서 입으로 나오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봐보세요. 입이 달아오르는 계획은 무슨 계획이야? 하위 계획이야. 하위 계획 이거는 밑에 있는 계획이야. 그리고 오히려 밑에 있는 계획이 위에 있는 계획이야. 그 이제 이따가 이제 가서 제가 이 화면을 바꿔버립니다. 바로 뭐냐? 우리는 나무 잎사귀만 여지껏 막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놨더니 이해가 안 돼. 원칙은 어떻게 돼? 거꾸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뿌리, 그 다음에 기둥, 줄기, 그 다음에 이제 잎사귀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교강사분들이 강의하시는 내용은 주로 뭐냐면 여기에 있는 농지가 어떠니, 임야가 어떠니, 도로가 어떠니, 봉원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러니까는 체계가 흐트러진 거예요. 이거 거꾸로 세우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입에 대한 계획은 이걸 개별계획이라고 그래요. 개별계획은 지목에 관련된 거로 농지는 농지법을 적용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밑근에 있지만 이게 상위계획이에요. 상위계획은 뿌리하고 줄기에 이게 국토계획법이에요. 이거는 도시계획인데 이때는 이제 바로 국토법을 적용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후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는 지난 1강과 2강 천천히 배우세요. 30년 동안 배워가지고 아직도 모르는데 이걸 그냥 한두 시간에 그냥 20-30분 만에 다 이해하려고 그러세요. 다 합쳐도 서너 시간이면은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20분짜리 1시간이면 6편인데 3시간이면 18편 강의하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천천히 완벽하게 배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 국토공간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뿌리서부터 줄기서부터 가쟁이서부터 잎사귀까지 이 전체를 국토공간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국토공간계획은 제일 위에 할아버지 계획이 있어요. 이게 국토종합계획이에요.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계획이 있어요. 이게 시도발전종합 아버지 계획이야. 시와 도의 발전 종합계획이에요. 세 번째 나의 계획이야. 나의 계획이 그 유명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도시기본계획의 아버지는 시도발전종합계획. 도시계획의 할아버지는 어때나 국토종합계획이에요. 이거를 뭐냐? 이 내용을 이해하시면서 그때 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 정부에서 무슨 정책 때문에 발표하면은 이게 그런 계획이구나 라고 그러면서 그냥 공부 안 하셔도 그냥 나오면 쓱 하고 한 줄만 읽으셔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2018년도 2학기에 저희 대학에서
강의하는 과목이 국토정책론입니다. 바로 이 과목이에요. 알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이제 부동산 이제 정책과 뭐 이러한 내용까지 이제 전부 강의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알으셨죠?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봐보자 이게요. 상위 법령 이게 뭐냐면은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상위 계획이 뭐냐? 이게 국토계획이라고 그런 거예요. 이 국토계획은 아까 얘기하는 전국계획이냐, 시도계획이냐, 시군계획이냐, 아셨어요? 그 다음에 건축계획이냐, 이걸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때서부터. 그런데 이때는 이 법령은 바로 뭐냐면은 상위 법령이냐, 하위 법령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농지법이 나오죠? 농지법은 하위 법령인 거예요. 산지관리법 하위 법령인 거예요. 도로법 하위 법령인 거예요. 분명합니다. 아셨어요? 이거 만약에 이거 가지고 우기는 교강사가 있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러든가 이거 말도 안 돼. 그 교강사 분명히 잘못 배우신 거예요. 요 내용을 갖다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봐자 이거. 그럼 좋다. 이게 국토계획이야. 농지는 농지계획이 있어. 농지계획은 하위계획인 거예요. 산지관리계획도 하위계획인 거예요. 상위계획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상위계획이 도시지역에 있냐 비도시지역인 농촌에 있냐에 따라서 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냐고 물어보죠. 옛날에 도시계획법 있어요? 없어요. 1932년, 33년인가 언제 생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말고 비도시지역 법령 없었어요. 언제 생겼어? 1970년도에 생겼어요. 그때는 이렇게 강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시대가 발달되고 뭐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법이라고 그런 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법 그리면은 규제일변도인 줄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법에는 항상 규제와 조장이다라고 그러는 거를 해 그런 조장과 하지마 이게 법령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시지역은 규제 아니에요. 조장 위주예요. 비도시 지역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규제 위주인 거예요. 아니 도시지역에 규제죠. 어떻게 뭐 조장입니까? 아닌 거예요. 도시지역에 집죠. 공장도 줘. 상가도 줘. 근데 사람 욕심이 너무 과한 거예요. 자식아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그냥 여기까지만 줘야. 야 너 공장 그렇게 지면 돼. 그거 안 돼. 이렇게 줘. 야, 너 상업지역을 해서 네 맘대로 해. 안 돼. 그거는 공익을 위해서 이런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 규제가 아니고 조장 위주야. 근데 너무 과하게 하기 때문에 야, 여기는 이렇게 해. 여기는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해. 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도시 지역은 보존이기 때문에 규제일변도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다 못하냐? 아니야. 야, 너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해. 너는 요만큼 더 해. 너는 요만큼. 야, 너는 하지 마. 이거가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이야. 다시 한번. 도시 지역은 뭐가 위주다? 조장이 위주예요. 다시 한번 도시 지역은 법률이 조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이렇게. 개발 위주로 한다니까 늘상 얘기하잖아요. 농촌 지역은 보존 위주예요. 보존이다 보니까 규제. 여기는 개발. 그런데 사람이 너무 욕심부린다니까. 야, 인마 3층만 줘. 인마 옆에서 인마 창문 다 보이는데 라우리데 그냥 한 7층, 10층 질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남의 뒤에 있는 걸 햇볕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야 가리지 마 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규제인 줄 아는데 도시 지역은 조장 위주에 너무 과하기 때문에 과한 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도시 지역은 어떻게 하나 보존 위주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규제가 위주인데 그러면 다 못해. 아니야, 너는 요만큼 해, 너도 요만큼 해, 너는 요만큼 해, 너는 이런 거 해. 요게 지금 비도시 지역. 그러니까 법령 자체가 달라요. 알으셨어요? 지난번에 도로가 도시 지역에서 비도시 지역, 도시 지역을 지날 때는 국토계획법, 비도시 지역을 지날 때는 도로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런가는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도시 지역의 도로는 간단하게 하면 메꾸고 도로를 안 써도 돼. 그런데 비도시, 이거는 뭐 그냥 극한적인 얘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도시 지역에 있는 도로를 꽁꽁 묶어놓고 다른 거로 쓰면 안 돼, 원칙이. 근데 정적하면 다른 데로 써, 그거예요. 지금 얘기한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구분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지금 이제 겨우 이제 한 번 지나서 두 번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몇 번만 더 들으시면은 이 내용 아신댄다니까는요. 자, 그래 놓고 이번에는 나무를 이렇게 거꾸로 세워봤어요. 이파리 나중이야. 이거는 잎사귀는 나중이야. 제일 먼저 뿌리서부터 배워야 돼. 그 다음에 기둥을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줄기를 배워야 돼. 그 다음에 잎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서부터? 잎서부터 배웠다니까. 바로 전체가 국토 공간 계획인데 제일 먼저 뿌리, 이 위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도시냐 비도시냐, 정책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냐, 시도냐 시군이냐, 또 아니면 무슨 계획이냐, 이거를 놓고. 그런데 그 밑에 갔더니, 제일 밑에 갔더니 산이래, 아니래, 농지래. 이거를 그때 가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서부터? 농지서부터 배우고 임야서부터 배우고. 그러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잖아요. 다시 한번, 이 뿌리나 기둥, 이게 상위 계획, 상위 법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잎사귀 이런 것이 하위 계획, 하위 법령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만 또 여기서 그런데 얘가, 이 나무가 도시에 심어져 있냐 비도시 농촌에 심어져 있냐 해서 또 내용이 다르된다니까.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그래서 설명을 그렇게 하냐라고 그러지 마세요. 33년 동안 대한민국에 난다 긴다 하는 공법의 교강사분들이 도전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지껏 이해 못 하시잖아요. 얼마나 복잡하면 그래요. 근데 내용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란다니까. 내가 설명을 어렵게 그나마 어려운 거를 조금 좀 풀어보여 드리니까는 많은 분들이 이해가 좀 가기 시작합니다. 뭡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건방지게 역사상 가장 쉽게 강의하는 공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세기 동안은 30년입니다. 이러한 거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원래가 우리가 뿌리와 기둥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잎을 배웠으면 쉬웠던 거예요. 근데 또 강의도 이렇게 강의해 드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잎사귀부터 보는 거야. 잎사귀. 산만 보이고 농지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갖다 알아놓으시고, 제가 뭐 자료를 하나 좀 만들었어요. 요거 만들라고 아주 한참 걸렸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도시 지역은 전 국토의 16%라고 그랬죠. 16%. 이게 또 안 써질까봐 겁나네요.
16%. 그 다음에 농촌 지역인 비도시 지역은 84%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7대 권역에서는 도시지역 밖에를 도시지역을 에워싸고 있는 게 그린벨트입니다. 알으셨어요? 대도시를 이렇게 가지고 꽉 둥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것이 이게 그린벨트예요. 그래서 자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는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인 농촌 지역이 있는데 둘 다 국토계획법을 사용을 해요. 국토계획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그린벨트는 뭐냐면 그린벨트법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린벨트법이 아니고 원래가 제가 쉽게 이렇게 해놓은 건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우리 민법 1118조를 주택임대차, 옛날 주택임대차보호법 12조가 이겨버리는 사건이 터진다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약 2.5%에 지나지 아니하는 이 지역에서는 국토계획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린벨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진행한다,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계획이 자 이런 데에다 수립하는 걸 도시계획이라고 그러죠. 여기다 수립하는 게 이게 광역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린벨트는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분들 잘 아시잖아요.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안 합니다. 하지를 못합니다. 안 합니다. 알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서부터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대한민국 전체는 국토계획법이야. 어디도 도시도 국토계획법, 비도시 지역도 국토계획법이야. 그런데 2.4%, 약 2.4%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린벨트에서는 그린벨트 법령을 적용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요만큼만 국토계획법, 그린벨트법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전체가 간단하게 하면은 98%는 국토계획법, 2%에서는 그린벨트법 이게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98%를 적용하는 국토계획법의 적용 지역에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 지역인 농촌지역으로 나눈다. 도시지역은 뭐 위주다? 개발 위주다. 그 계획은 조장, 해 하는 규정이다. 비도시 지역인 농촌지역에서 하지마 규제다. 그래서 법령이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적용 법령이 다른 거예요. 법령이 다르다 보니까는 지금 얘기하는 계획도 상위 계획이나 하위 계획이나 해서 내용이 다르다 이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 또 머리 복잡해지셨죠? 한 번 더 들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또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황막사라는 건 황사 막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다음에 들어가면 메인 카페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제가 오늘은 책자를 안 가져 나왔는데 제가 이제 책자를 판매하는데 이 책자는 제 지갑 속으로 들어가는 거 전혀 아닙니다. 바로 뭐냐면은 지난 한국언론재단 후원으로 해서 금년도 5월 31일 날 길림신문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나라의 한국언론재단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중국과 한국의 민간인들이 교류를 해서 제1호가 누구냐? 저희 황박사로 걸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중국과 한국의 친선의 사자들, 그래서 제1호에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민간단체에서는 사단법인 우리희망의 황성일 사장과
그 다음에 우리 황 박사의 저와 두 사람이서 자그마치 19년 동안 중국의 사막 지역에다 나무를 심어줬는데 조용조용히 심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의 언론재단에서 후원을 해서 기획 특집이 나왔는데 특집의 제1호가 중국에 있는 조선족 신문들 중에서 신문사에서 제1호가 황막사, 한국에 있는 황막사가 자그마치 19년 동안, 내년이 20주년입니다. 왜냐? 1999년도에 최초로 나무 심기 시작했으니까 20년, 자그마치 19년 동안 계속 중국의 사막 지역에다 나무를 심어줬던데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했는가 하면은, 자, 요거 때문에 이제 아까 황막사에 들어오라 그랬는데,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중소기업에 있는 대표님들, 요즘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러죠. 제가 요걸 중소기업청에다 일단 이제 공문을 보내고 9월 1일 날 제가 미얀마 잠깐 다시 들어갔다 올라오립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 저희가 미얀마에다가 2012년에 이 학교를 지어줍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이와 같은, 이게 아웅산 수치 여사의 마더 홈스쿨이라는 학교인데 여기에다가 수치 여사가 지은 지 1년 된 거를 저희 황막사하고 우리 희망의 황성일 사장하고 둘이서 들어가서 이거 까뭉겼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2층으로 학교를 지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집권당이 되면서 바로 뭐냐면 저희들이 도와준 거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가지고 작년도에 제1회 한국의 날 행사를 가졌었어요. 원래가 작년 12월인데 금년 1월로 이제 여건이 좀 늦어지면서 연기를 해놨는데, 미얀마 정부에서 우리가 컨테이너로 물건을 3번을 실어 날르는데도 상공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같은 미얀마에다 학교를 지어주고 봉제 공장도 만들어주고 모두 해주고 이러한 상황을 간데 대한민국 경제가 이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황막사가 힘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단체요. 조그만 힘이지만은 우리 희망하고 같이 안 되겠다, 대한민국 경제를 돕자라고 그래서 12월 1일 날하고 2일 날 양곤에서 한국의 날 코리안 데이를 갔습니다. 세컨드, 두 번째입니다. 이때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서 생산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대표님들 보세요. 내가 이 기계를 미얀마에다가 합작으로 뭘 하든가, 제2의 지금 동남아가 중국으로 뜨고 있는 게 베트남이고 그 다음에 미얀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 돈 안 받고 해드립니다. 어떻게 되냐? 물건 배송도 공짜로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전시장도 가는데, 미얀마에 다녀보신 분들 아시지만 또 미얀마에서 기업하시는 여러분들, 친지분들 계시면 한번 연락을 해요. 양곤 시내에, 양곤에 우리로 말하면 광화문 광장하고 똑같은데 이것이 피플스 파크입니다. 외국인한테는 안 빌려줍니다. 근데 저희한테 빌려줍니다. 어디에서? 현재 집권당에서. 왜? 집권당에서 이름도 없는 단체가 그 야당 시절에 그렇게 도와줬다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나라 경제 한번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게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이나 이러한 것도, 아니면은 여러분들한테 부스도 그냥 만들어서 그냥 드리려고 지금 전부 계획 중입니다. 여러분은 비행기 표만 사가지고 들어가시면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 기업이 들어가셔서 지금 얘기한 미얀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기를 한번 마련해 드려 봐보자. 아니 뭐 여행도 가는데 뭐 겸사겸사 한번 가야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 황막사로 들어오세요. 황막사로 들어오시면은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 그 사단법인 우리희망과 그 다음에 비영리 NGO 단체 황막사는 국가와 사회의 등불이 조그마한 촛불이지만은 희망이 되고자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 강의 또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하면 베품의 장, 어떻게 말하면 나눔의 장으로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